결론부터 세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새로 정하는 가장 큰 법, 클래리티법은요. 이번 주 안에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법을 멈춰 세운 진짜 이유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날짜 싸움이 아니라 쫓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거래가 다 들여다보이는 XRP 같은 자산한테는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거꾸로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법을 두고 다들 놓치고 있는 이 정확한 지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법을 두고 보고 계신 거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달력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국의 상원은 곧 여름 휴회에 들어가고요. 의원들이 한동안 워싱턴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갈래로 좁혀졌고, 첫 번째는 미국 상원이 이번 주 회의를 조금 더 이어서 일단 이 법을 논의라도 시작하자, 이런 표결을 여는 겁니다. 다만 이 표결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토론을 시작해도 되는지만 정하는 절차예요. 근데 이 절차 표결조차도 그냥 절반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훨씬 더 많은 동의가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 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측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는 그냥 넘기고 9월달에 의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이어서 다루는 길입니다. 다만 9월달에 상원이 일하는 기간은 몇 주밖에 안 되고요. 다들 11월 선거 준비로 바쁘죠. 세 번째는 올해 안에는 결국에 못하고 11월달 선거가 끝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선거 뒤에는 이런 큰 법이 통과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게 보통의 평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들 계산하고 있는 세 갈래고, 근데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갈래 중에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걸 정하는 거는 사실 달력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법이 지금 멈춰있는 진짜 이유는요, 아직까지 합의가 끝나지 않은 세 가지 다툼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걸 어디까지 막을지, 그리고 원자재를 다루는 쪽에서 걸어온 이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불법 자금 문제예요. 앞에 두 가지는 그동안 뉴스에 자주 나왔었는데, 이 세 번째 이 불법 자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드려 보자면은 여기서 뜻밖의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은행도 코인 회사도 상원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곳곳의 보안관들, 그리고 미국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현장 인원만 7만 명이 넘어가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 법의 한 조항입니다. 604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래요. 코인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한 개발자, 그러니까 남의 돈을 대신 보관하거나 직접 주무르지는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짜서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돈을 대신 옮겨주는 회사로 자동으로 취급하지는 말자. 이게 그 조항의 뼈대고 이 코인 개발자들이 몇 년째 바라온 보호막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안관들이랑 검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죠. 이 사람들이 걱정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조항을 너무 넓게 써버리면 돈의 주인을 일부러 안 보이게 섞어버리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 같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범죄에 쓰인 돈을 쫓아가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손을 봐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코인업계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조항이 범죄자를 봐주는 게 절대 아니다. 돈을 세탁하거나 테러 자금을 대거나 제재를 피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지금도 있는 법으로 그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를 만들었을 뿐인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조율되고 있는 절충안이 하나 있죠. 아무 잘못 없이 도구만 만든 개발자는 보호를 해주되, 그게 범죄에서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준 사람은 이 보호에서 빼자는 거예요. 알면서 도왔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고, 지금 이 한 줄을 어떻게 쓰는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다툼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하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상원 의원들은 이 불법 자금 조항의 법 집행 쪽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확인해줘야만 찬성하겠다고 조건을 걸어뒀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 하나가 안 풀리면은 몇몇 표는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세 갈래 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국에 이 조항 하나에 걸려 있는 거고, 그럼 이 다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새 싸움에 딱 하나 겹치는 게 보이죠.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세 갈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안관들이 걱정하는 것도 개발자들이 지키려는 것도 결국에 다 같은 한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쫓아갈 수 있는지 여부인 거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싸움의 핵심은 코인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고 코인 중에서도 흐름을 감출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인을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딱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 자체가 쫓아갈 수 있는지 문제라면요, 저는 여기서 리플, 그러니까 XRP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XRP는 모든 거래가 공개된 장부에 그대로 남죠.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것도 이름이 분명한 리플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움직입니다. 아까 보안관들이 걱정한 주인을 감추고 흐름을 지우는 이런 종류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붙잡고 있는 불법 자금 문제, 이건 흐름을 감출 수 있는 익명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지 거래가 전부 다 들여다보이는 XRP를 겨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이 너희 다 추적 가능해야 되고 신원 확인까지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더 까다로워질수록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쪽은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XRP를 두고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법정에서 다퉜었죠. 그 질문은 작년에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성격이 달라요. 증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돈을 쫓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XRP는 쫓아가기 가장 쉬운 축에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드렸던 결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번 주 통과 자체가 어렵고 진짜 승부처가 9월달이라고 봤을까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처음에 세게 반대하던 법 집행 쪽 일부가 이미 중립으로 돌아섰죠. 큰 보안관단체 하나는 몇 달 전에 반대해서 중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다만 조항을 조금만 더 손봐달라 이런 요청만큼은 남겨뒀어요. 완전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율 중인 절충안이 아까 그 알면서 도왔느냐, 이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좁혔습니다.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단계가 아니라 거의 다음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령 9월달도 넘겨서 선거 뒤로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코인 시장 전체가 더 투명하고 더 확인 가능한 쪽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날짜는 밀릴 수 있어도 방향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주에 바로 통과되는 그림은 어렵다. 진짜 싸움은 9월이다라고요. 본격적인 클래리티 법안을 여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건 달력이 아니라 방금 그 불법 자금 조항하고 공직자 조항 이 두 문장의 합의가 언제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편, 이 부정적인 얘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도 한번 제대로 짚어볼게요. 우선 이 절충안 자체가 아직까지 문장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빠그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절차 표결이 열리더라도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부결 자체가 시장에 하루 이틀 출렁임을 줄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코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이 조항이 정말로 나쁜 돈이 빠져나갈 틈을 만드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제가 단정 드릴 순 없어요. 그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XRP 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클래리티 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를 겨냥하지 않느냐, 그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법을 세운 거는 달력이 아니라 돈을 쫓아갈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진 조용한 다툼이고, 그리고 그 다툼은 흐름을 감출 수 있는 익명 코인에 관한 이야기지 거래가 전부 다 들여다보이는 쪽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규칙이 빡빡해질수록 원래부터 투명하게 만들어진 자산은 오히려 걸릴 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세 갈래 중에 어디에 걸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열릴까요? 아니면 9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묻힐까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할 열쇠는 저는 방금 그 불법 자금 조항 한 줄이라고 봤는데요. 그 조항의 합의가 끝나는 날, 그 문장이 어떻게 적혔는지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